키움의 송성문 선수가 또 하나의 또 기록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어제 삼성전에서 6회 도루에 성공하면서 무려 29연속 도루 성공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 기록이 이제 1997년 이종범 선수가 세웠었던 KBO 리그 최다 연속 도루 성공 기록과 타이인데, 재밌는 거는 사실 송성문 선수가 불과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도루 5개가 전부였던 선수였습니다. 지난해부터 폭발적인 타격과 도루까지 겸비하면서 완벽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고, 올해 타율은 다소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이 장타력, 기동력, 이제 김혜성 선수가 떠난 키움 히어로즈의 이주영 선수와 함께 또 이제 기둥을 좀 세워줘야 될 그런 선수인데, 이제 하나만 더 추가를 하게 되면 30연속 도루로 이종범 선수를 또 넘는 순간이 또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29연속 도루, 사실 도루 실패 없이 29개를 연속으로 했다는 거, 이게 진짜 어려운 거잖아요. 어렵죠. 그리고 역시 도루는 효율성인데, 네. 그 정도 효율성이 어디 있겠어요. 뭐 보통 뭐 일본 야구에서도 뭐 도루 개수가 많이 줄었어요. 네네. 6개, 8개 그래요. 오, 많이 안 하네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아웃이 없어요. 아웃이 없다. 네, 그만큼 확실할 때만 가거든요. 그 송성문 선수도 뭐 도루 한 100개에서 30개 성공하면은 그게 무슨 효율성이고 뭐겠어요. 그쵸? 예, 숫자만 높이는 건데 한 번도 아웃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30개면 엄청난 거죠. 그렇습니다. 예전에 저는 같이 해봐서 하는데 이종범 한참 도루할 때는 야, 저 견제하면 아웃될 텐데 아웃이 안 돼요. 야, 저거 어떻게 못 잡지 하는데 굉장히 두려웠거든요. 차라리 2루타 치고 3루타 치면 편한데 네. 그냥 단타 치고 나오면 뛸 텐데. 그쵸. 예, 뛸 때까지가 되게 좀 두려움이 있었는데 송성문 선수도 그만큼 된 거죠. 그러니까 투수 입장에서도 사실 1루에 주자가 나가 있을 때 이제 잘 뛰는 주자가 있으면 굉장히 계속 신경이 또 쓰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제 차라리 2루타 주는 게 낫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네, 어차피 갈 건데 긴장감만 갖고 주고. 그니까요. 그리고 또 어차피 갈 건데. 네, 중요한 거는 1, 2루 간이 엄청나게 비잖아요. 네네네. 그런 걸 보면은 아주 빨리 차라리 치지. 차라리 나 같은 치지. 빨리 치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도루 그 손익분기점이 성공률 75%라고들 하잖아요. 이제 그랬을 때 송성문 선수는 계속 실패 없이 연달아 이제 도루에 성공을 하고 있으니까 키움 입장에서는 참 송성문 선수가 나가서 흔들어주고 이러는 게 이제 득점 루트에 굉장히 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송성문 선수도 타격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히 좀 지난해보다는 아쉬운 모습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키움도 못 치고 올라가는 그런 느낌도 좀 있기는 하거든요. 네, 글쎄 타격이 이제 아직 그 3분의 1 정도 했나요? 뭐 아직 더 있어 봐야 되는 거니까요. 네네네. 전체적인 그 시즌 끝나고 나서 평가를 하면 되는데 뭐 도루만큼은 상당히 그래요. 90% 성공률을 가지고 있어도 그 효율성 따질 수가 없어요. 일단 아웃되면은 그때는 확 가라앉거든요. 그렇죠. 득점이 또 안 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은 이제 선수 입장에서는 뭐 수학이 없고 좀 체력적으로도 좀 힘들기도 하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놓고 보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뭐 끝나고 난 다음에 올해는 효율성 있는 도루를 했어.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뭐 29개 연속으로 한 번 아웃되잖아요. 그럼 아웃되는 그 시점에서의 상황은 확 가라앉아요. 네, 그래서 지금 29번을 모두 성공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팀의 그 분위기가 가라앉지 않고 계속 이어갔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송성문 선수 앞으로 이제 이 기록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또 신기록을 세울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또 이제 구자욱 선수도 역시 천당과 지옥을 오갔습니다. 마지막에 또 좋으면 모든 게 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앞선 3번의 타석 모두 득점 찬스를 살리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이제 병살타도 있었죠. 근데 이제 마지막 타석에서 8회 2루 상황에서 우측 폴대 때리는 결승 투런포를 또 때려냈습니다. 팀도 2대0 승리를 거뒀는데, 어제 뭐 삼성 키움전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저는 좀 이제 경기 보면서 이거 큰일 났다 싶었던 경기가 기아 경기였어요. 기아 경기가 또 왜 그러냐면, 기아 타이거즈가 어제 경기에서 경기 초반부터 저희가 어제 그 주제에서도 기아 타이거즈 뭐 이제 수비가 좀 많이 흔들린다 이런 얘기를 또 해드렸었는데, 경기 초반에 또 실책 나오면서 좀 어렵게 흘러가는 듯 했었거든요. 다행히 이제 중반 이후에 타선이 터져주면서 경기를 또 쉽게 풀어가긴 했었습니다만, 이 실책성 플레이, 윤도현 선수 그렇죠. 그리고 김도영 선수 또 이렇게 계속 실책을 하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내야에 좀 전체적으로 좀 이런 실책성 플레이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 좀 걱정이 됩니다. 내가 한 이닝에 3개씩 나온다는 건 참 큰 이슈가 될 만한. 그렇죠. 1회 때는 진짜 양 팀이 다 아주 실책 퍼레이드였어요. 네. 그러니까 뭐 2점, 3점 주고 뭐 그러죠. 근데 그런 거예요. 기본적인 실력은 있는데 실책이 자꾸 나오면은
특히나 이제 3루 같은 경우는 위치를 좀 옮기면 좋아요. 위치를 옮겨라. 한 발 앞으로 오든가, 아예 뒤로 가든가. 그 바운드를 맞춰서 예, 바운드가 좀 애매한 바운드가 많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럼 차라리 좀 앞으로 가는 게 낫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아니 뭐 내야 저기 운동장 정비를 잘하든가. 운동장 정비를 잘해야 된다. 바운드 처리를 아니 뭐 잘할 수 있도록. 네. 한 3회에 한 번씩 그 일본 야구 보니까 3회에 한 번씩 한 20명씩 나와서 그 그라운드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평평하게 잘 해놓고 경기하면 좀 덜하지 않겠어요? 수비에서 도 도움이 될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어제 경기에서도 저도 깜짝 놀랐던 게 이게 좀 애매한 타구기는 했어요. 이게 좀 네. 떴을 때 이게 야수 3명이 모인 사이로 이제 떨어지니까 이제 따라가다가 이걸 또 못 잡고 이게 공을 떨어뜨리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네. 이런 장면들은 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저께 경기에서도 최원준 선수가 이제 결정적인 포구 실책하면서 네 이게 계속 분위기가 안 좋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아 타이거즈 입장에서도 또 이제 이범호 감독 입장에서도 이 팀 분위기를 좀 어떻게 다시 끌어올리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좀 이러면은 실책이 계속 연달아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은 감독 코칭 스태프 입장 혹은 팀 분위기적인 측면에서 좀 어떻게 좀 흘러간다고 봐야 될까요? 위축은 돼요. 위축은 된다. 모든 플레이에서 위축은 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당장 연습해서 이렇게 고쳐지지는 않거든요. 네네. 뭐 겨울에 하든지 가을에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지금은 뭐 작년에 뭐 실책 안 하고 경기 우승한 건 아닌데 그렇죠. 경기를 이기면 돼요. 이기면 그냥 네. 그 어제 경기도 사실은 이겼기 때문에 실책이 저희 또 메인 주제가 되지는 않았었던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예요. 다들 이제 위축되는데 이겨버리면 되거든요. 야 실책하지 말자 해봐야 실책은 나와요. 괜히 어차피. 그리고 또 이제 위축되고. 네, 그냥 경기를 이기자 해야지. 아, 실책하면 안 된다. 이 얘기보다는 경기를 이기자 해야 돼요. 그 실책한 건 잊고 타석에서 만회를 하든지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된다. 당장 지금 실책하는 실력이 실책 안 하는 실력을 바뀔 수는 없잖아요. 아, 네네. 그러니까 이제 경기 이기는 방향으로 가야지. 안 그러면 힘들어지고 그리고 좀 수비 위치 바꾸면 좀 나아요. 저 3루수 해봤는데 3루수 되게 좀 겁나요. 어려운 포지션이잖아요. 그리고 좀 바운드 그 타격하고 비슷하게 감 좋을 때는 바운드 잘 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자리를 한 발 앞으로 가든가 한 발 뒤로 가든가 그 특별한 조치가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기아 팬 여러분들께서 요즘에 가장 많이 하시는 이제 말씀이 이제 어쨌든 지난해 기아 타이거즈가 한국 시리즈 우승까지 하면서 야구를 또 오래 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범호 감독도 뭐 마무리 캠프라든지 아니면은 또 이제 이 스프링 캠프를 앞두고 선수들에게 좀 자율 훈련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근데 이제 수비적인 측면에서 계속 이렇게 실책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 겨울에 빡세게 안 굴려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긴 있거든요. 위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요즘은 뭐 추세가 부상 때문에 빡세게 굴리기도 힘들고 그리고 자율 훈련은 수비는 못해요. 팀이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누가 평고를 쳐주고 누가 받아주는 사람도 있고 공도 있어야 되고 네. 그라운드 있어야 되는데 자율훈련할 때는 몸을 만들고 또 웨이팅을 하고 그리고 타격 연습은 해요. 근데 자율 연습에서 수비 연습하는 사람 못 봤어요. 그렇죠. 수비 연습 그리고 하기 싫어하잖아요, 사실. 이게 딱 싫어하는데. 붙잡고 해야지만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거 억지로 시켜야 되는 건데 그걸 자율로 되겠어요. 그래요. 이제 약간은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훈련량이 부족했을 수도 있겠다는 의견들 좀 이제 들리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전에 비해서는 뭐 옛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점점 수비 훈련이 줄어요. 그리고 런닝도 줄고 네. 뭐 그러면서 다른 연습으로 커버를 하는데 수비라는 거는 순간적으로 뭔가 잡아야 되고 그런 그 위치에 있는 거라면은 연습은 더 필요해요. 부상 당할까봐 안 하는 것뿐이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휴식에 대한 그 개념도 요즘에 좀 많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요. 트위터너님께서 이런 질문하셨습니다. 한국 프로야구 전체 경기가 144경기인데 야구팬 입장에서도 경기가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전체 몇 경기가 적당선이라고 보시나요? 이런 질문하셨어요. 일단 144경기 위원님께서 좀 많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아니면 좋당하다? 다 그렇게 해요? 다 그렇게 해요? 네. 미국은 더 많이 하고. 미국은 162경기 하죠. 일본은 143경기 하고. 143경기. 이게 왜 143경기가 되는지. 그러게 왜 한 경기 왜 줄었냐? 교류전 때문에 그런. 네네. 아무튼 뭐 다 그렇게 해요. 뭐 우리가 뭐 먹는 게 부실한 것도 아니고. 저는 사실 이 월요일 고정 휴식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선수들이 이제 시즌을 날 때에 있어서 참 큰 보약 같은 느낌이 좀 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건 있어요. 네. 일본 보니까 오늘 소프트뱅크는 하루 쉬더라고요. 이제 돔구장이 있으니까 일정이 차질이 없어요. 거의 있긴 있는데. 그러네. 우리나라 근데 이제 여름에 막 비 오고 이러면 몰아서 해야 되고 막 더블헤더 해야 되고 올해 특히 이제 더블헤더 때문에 힘들어하는 선수들이 좀 많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렇죠. 하루에 2경기 하려면 힘들죠. 근데
그리고 또 압박감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키움처럼 네. 오늘 경기 할 수 있어. 오늘 내일은 뭐 쉬는 날이야. 이게 정해져 있잖아요. 네. 아, 비 와서 못해 이런 거 이런 건 없잖아요. 없죠. 예, 그러니까 컨디션 조절 잘 돼요. 근데 이제 돔이 아닌 팀들은 뭐 그런 것도 있죠. 아, 오늘 쉬고 싶은데 비 와서 너무 좋아. 근데 그 대신 그 2배로 갚아야 되니까. 나중에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체력 관리가 어렵긴 하겠다. 그리고 지금 뭐 댓글에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중계권 계약이나 뭐 각종 얽혀 있는 것 때문에 줄이기 절대 어렵다. 이게 경기 수가 줄어들게 되면 당연하게도 이제 말씀해주신 뭐 광고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파이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또 선수들 연봉 계약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 144경기를 하기 때문에 이 정도 돈을 이제 주는 건데 이게 또 줄어들면 그것도 사실 좀 파이가 적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기록도 줄잖아요. 기록도 줄고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뭐 늘리면 늘렸지 줄이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